지금부터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필기 2023년 상시 1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2쪽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이고요. 21번부터 강의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 자료와 함께 스프레드시트 실습하시면서 보시라고 이제 시트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남부 제품 판매 현황에서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산출한 것이다. 다음 중 납부 금액 G7에서 F7 이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엇인가? 단 북부의 금액 D5에서 F5는 D5셀의 수식이 D3 곱하기 여기 D3 곱하기 D4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여기 수식을 보시면 혼합참조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셀 주소는 D3은 3행이 고정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셀 주소는 상대참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보시면 D5셀을 복사하여 G7에서 F7 영역에 붙여 넣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여기를 복사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네. 정확하게 값이 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분석해 보자면 여기 D5셀에 있는 값은 먼저 D3셀에 있는 150만 원이랑 D4셀에 있는 이 5를 곱한 값이 여기 있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D5셀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D7부터 F7까지 갖다 붙였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셀 주소가 움직임이 있겠죠? 그럼 D3셀은 처음에 D5셀에 있는 첫 번째 앞에 있는 D3셀은 복사해서 갖다 붙인다고 한다면 여기 있던 D5셀이 행방향으로 두 행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D3셀도 행방향으로 두 행 아래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D3셀 같은 경우는 3행 앞에 달러가 붙여 있기 때문에 이 150만 원에 해당하는 값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3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D열은 지금 상태에서 값이 열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D3셀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갖다 붙였을 때 D열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150만 원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고요. D4셀에 있는 이 값은 D4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D5셀에 있는 값을 복사하면 두 행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D4셀도 두 행 아래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D6셀을 가리켜서 이런 수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50만 원 곱하기 10이 되면서 여기에 값이 이렇게 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복사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열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D7셀에 있는 값이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D3셀은 3행은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열 방향으로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D3셀은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되는 현상으로 이 3셀을 가리킬 거고요. 3행은 고정된 상태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움직임이 생기면서 F3셀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요 첫 번째 셀 주소 앞에 이 D5셀의 값이 D3셀 곱하기 D4셀이었으니까 요 값을
행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복사해서 갖다 붙였을 때 첫 번째 값은 여기를 가리키고 두 번째 값은 여기를 가리킬 겁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임을 줬을 때 복사해서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복사해서 갖다 붙였기 때문에 열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D3셀은 열은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대 참조로 되어져 있어서 이 2열 쪽으로 가서 첫 번째 여기가 이 2열을 가리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F7셀은 F3을 가리킬 겁니다. 삼행은 그대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열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 값은 D6셀 여기 10을 가리키기 때문에 상대 참조에 의해서 D열도 이 6을 가리킬 거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어서 F6을 가리킬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행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열이 움직이기 때문에 육행은 그냥 영향을 받지 않고 열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D7셀에 이 D3 곱하기 D4를 입력한 후 채우기 핸들을 F7셀까지 드래그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2번처럼 한다고 보시면은 똑같이 그냥 D3셀에 F4를 이렇게 두 번 해서 곱하기 그 다음에 D4셀을 그대로 그냥 곱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디오셀에 있는 값을 그냥 다시 한번 만들어서 쓴 거기 때문에 2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번도 디오셀의 값을 복사해서 여기를 드래그해서 어, 값으로 붙여넣는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오셀을 복사해서 D7에서 F7 영역에 값으로 붙여넣기 한다는 거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단축키는 컨트롤, Alt, V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드래그해서 컨트롤, Alt, V를 하신 다음에 값으로 바꿔서 붙여 넣으시면 그냥 이거는 수식이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셀에 있는 값이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D7에서 F7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똑같이 D3 곱하기 D4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는 해주시고요. 여기도 D, F4 두 번 곱하기 여기죠? D3, F4 두 번 행 고정해주고 곱하기 D4셀을 해주고 엔터를 해주시면 그냥 똑같은 여기 위에 있는 그냥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자동 채우기 핸들한 것도 아니고 시식을 직접 입력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혼합 참조 같은 경우는 행으로 움직이는지 열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컨트롤 C를 하고요. 여기를 드래그하고 컨트롤 V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D5셀의 셀 주소가 D3 곱하기 D4입니다. 첫 번째 D3셀 같은 경우는 3행이 고정이 돼 있고 열은 고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D5셀을 복사했을 때 먼저 행 방향으로 두 행 내려와야 되니까 첫 번째 D3셀 같은 경우는 3행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D열은 행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150만 원은 그대로 여기 값으로 가리킬 거고요. 그 다음에 D4셀에 있는 거는
행과 열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요. 행방향으로 두 행 내려온 거기 때문에 D열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행은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 두 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D6세를 가르치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150만 원 곱하기 10이 돼서 여기 있는 값이 1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하는 현상이랑 같기 때문에 이 3셀 같은 경우는 이제 열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3행은 고정되어 있고요. D열은 상대 참조에 의해서 2, 3, 그 다음에 F3을 가리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4셀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이 이 D6셀을 가리키고요. 이 D6셀 같은 경우도 6행은 그 행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열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6행은 그대로 고정이고 어, 이제 이 열이 상대 참조에 의해서 D6에서 E6으로 바꾸고요. E6에서 이제 F6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 상대 참조 같은 21번 같은 문제는요. 행이 움직여야 되는지 열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고민을 하셔서 셀 주소를 잘 보시고 행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열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그 달러 행이 고정되어 있는지 열이 고정되어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 설정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상 목표값 찾기는 여기 수식 셀에 나와 있는 이 4셀이 주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4셀이 여기서 평균, 평균의 값이 찾는 값, 이 40이 목표값이 됩니다. 이 4셀의 값이 40이 되었을 때 B4셀의 요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평균 이 4가 40이 되었을 때 노트북 판매량 B4셀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목표값 찾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22번에 이 4셀 이 값이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그래서 이 3셀이 제가 데이터를 조금 다르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3셀이 책에서는 이 4셀이었죠?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얘가 40이 되었을 때 값을 바꿀 셀이 노트북 판매량이니까 B3 이렇게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데이터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한행 밑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이거는 상관없고요. 이사 주어가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에서 여기가 찾는 값이 얼마가 됐을 때 40이 됐을 때 값을 바꿀 셀을 눌러주는 기능이 목표값 찾기니까 이 문제는 기본 실기만 잘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엑셀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와 동일한 키로 매크로 바로가기를 설정한 후 해당 바로가기 키를 눌렀을 때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제가 이 23번 시트에다가 간단하게 매크로를 어,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처음에는 이 보기의 눈금선을 체크 해제해 주는 걸 하나랑
체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봄에 눈금선 지음으로 할 거고요. 단축키 컨트롤 C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확인. 보기에 눈금선 체크 해제. 기록을 중지하고요. 다시 한번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눈금선 보임. 그리고 컨트롤 V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기록을 중지를 눌러주시면 이제 컨트롤 C를 하면 보이고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제가 뭐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음, 눈금선을 다시 나타내 보겠습니다. 컨트롤 C가 지우기와 컨트롤 V가 제가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보면은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눈금선 지움으로 해주고요. 이거를 컨트롤 C로 하겠습니다. 확인, 보기에 눈금선 지우고요. 기록 중지해주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에 눈금선 보임으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확인해주고 보기에 눈금선을 체크하고요. 기록을 중지합니다. 컨트롤 C 하면 지워지고 컨트롤 V 하면 나타납니다. 즉 매크로 보기 단축키에서 기본 단축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 맥- 기본 바로가기 키의 성질은 주고요.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입니다.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던 중 Alt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Alt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같은 셀 내에 줄바꿈 현상이 생기죠?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입니다. 다음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열 겹치기 값이 음수로 지정되었다. 자, 시트를 보시면 25번 시트로 오시면 제가 간략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계열 겹치기 같은 경우는 이 계열을 더블 클릭하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계열 옵션에서 계열 겹치기를요, 양수로 해주시면 겹쳐지고요. 음수로 해주면은 이제 겹치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열 겹치기는 양수일 때 겹쳐지는 거예요. 계열 겹치기는 양수일 때 겹쳐진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음수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맞죠? 이게 벌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어 계열에 대해서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다. 국어 계열에만 요게 레이블이죠? 레이블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3번은 범례는 아래쪽으로 지정되어 있다. 네, 아래쪽으로 지정되어 있다. 행렬 전환을 수행하면 세로축과 가로축이 변경된다고 했는데요. 행렬 전환을 할 때는 차트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해서 하시면 행렬 전환을 누를 때 가로 항목축과 범례의 값이 뒤바뀌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행렬 전환을 수행하면 세로축과 가로축 값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가로 항목축 레이블과 범례 항목 계열이 서로 변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입니다. 다음 중 학점을 이용해서 23에서 27 영역에 학점별 학생 수를 표시하고자 할 때 이 3셀에 입력해야 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 학점 이 전체 B3에서 B10에서
A 학점이 몇 개고, 이 범위에서 B 학점이 몇 개고, 이 범위에서 C 학점이 몇 개고, 이 범위에서 D 학점, 이 범위에서 F 학점이 몇 개를 나타냈는지 개수를 세는 함수이기 때문에 count if 함수를 구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26번 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count if 함수는 조건을 개수를 세는 함수인데 인수가 여기 range, 범위, 크리테리아가 조건입니다. count if는 첫 번째 인수가 범위를 나타내고요. 크리테리아가 조건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점에서 A 학점에 해당하는 개수, 이 범위에서 이 B 학점에 들어가는 조건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count if 해주고요. 레인지 범위 학점에서 그런데 학점이 구하고자 하는 곳에서 둥 떨어져 있고 자동 채우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F4셀을 꼭 눌러주시고 콤마 크리테리아 학점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수식이 길 때 안 보일 때는 위에 찍고 방향키 아래 내리고요. 문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동 채우기 힘들어 하시면은 이 닷새를 보여드리면은 요 학점의 범위는 그대로 고정돼 있고, 어, A 학점에서 이제 D4셀에 있는 학점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함수를 구하실 때 구하고자 하는 곳에서 붕 떨어져 있으면은 그것은 절대참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3번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를 참조하여 작성한 수식 인덱스 B2에서 D9 여기서 2,3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27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다 구해보겠습니다. 는 인덱스는 범위에서 array 범위에서 즉 array는 알고 싶은 범위에서 콤마 row예요. 행번호 콤마 컬럼 열이에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값이에요. array 알고 싶은 범위 B2에서 F9고요. 콤마 row 식에서 2라고 써 있으면 이 행의 3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범위에서 하나, 둘, 이행에 하나, 둘, 셋. 그래서 요 2,320만 원의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여기다가 28번은 만들어 놓진 않았고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피벗 27번 시트로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고 기존 워크시트에서 아무 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원하는 값을 그냥 제가 얼추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얼추 비슷하게 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를 보시면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4번을 보시면요.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형태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다.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들을 대화형 테이블로 간략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해서 다양한 형태로 행이면 행, 열이면 열을 끌어다가 놓으면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맞고요.
1번에 보시면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벗 테이블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요. 제가 대충 횡을 판매 가격으로 놨거든요. 판매 가격을 여기를 곱하기로 돼 있네요. 그러면은 값을 여기다가 제가 3만 원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본이 바뀌었지만 피벗 테이블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은 피벗 테이블의 값은 피벗 테이블 분석에 세로 고침에 모두 세로 고침을 눌러야지만 이렇게 값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했는데 모두 세로 고침을 해줘야 됩니다. 모두 아이고, 이게 아니고요. 모두 세로 고침을 해줘야지만 변경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외부 데이터 대상으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원본에 드래그, 삽입의 피벗 테이블 누르시면요. 여기 이렇게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한 후에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해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벗 테이블 안에다 클릭하시고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여기 보시면 필드 항목 집합이 있어요. 거기서 계산 필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수식을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원변이 바뀌면 피벗 테이블에 자동으로 변경되는 개념은 아니고 모두 새로 고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를 참조하여 작성한 수식 브이룩업이에요. 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B3셀이 생년월일 요거를 B2에서 D5 이거 열이죠. 여기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게 값 정확하게 찾는 거네요. 그럼 29번은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브이룩업은 열참조 함수죠. 열로 이루어진 표에서 브이룩업, 룩업 밸류 찾을 값, 테이블 어레이 범위, 컬럼 인덱스 넘 열 번호, 레인지 룩업, 무사냐 정확히 일치냐인데요. 먼저는 브이룩업, 룩업 밸류 찾을 값이 3셀이었습니다. 1975년 1월 29일에 해당하는 것을 이용해서 테이블 어레이, 기준이 생년월일이니까 생년월일부터 B2에서 D5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컬럼 인덱스는 1975년 1월 29일에 해당하는 컬럼 열번호 가져올 값이 뭐냐? 기준 열번호 전화번호 가져오라고 했네요. 하나 여기서부터 돼야죠. 기준값부터 하나 둘 셋 3열 그리고 이 1975년 기준값이 범위에서 정확하게 있죠? 네, 정확히 일치. 문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통합은 30번은요. 통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원본을 하나에다가 이렇게 합치는 건데요. 결과 셀을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 데이터에 통합을 눌러줍니다. 그랬을 때 이 원본을 서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 세 번째 이렇게 추가해서 이제 원본을 추가해 주시는데 이 참조 영역 같은 경우는 개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수의 제한이 없어요. 아니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개수의 제한이 3개까지만으로 돼 있는데요.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지정할 영역에 계산될 요약함수는 함수에서 선택하며 요약함수로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 통합하셨을 때 여기 보이는 이제 함수들이 뭐 합계도 있고 개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통합할 여러 데이터의 순서의 위치가 동일할 경우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때는 이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들이 원본과 결과가 완전히 똑같이 있어야 되고요. 이 행으로 되어 있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도 데이터 값을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 원본 안에 요 전체를 드래그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데이터를 클릭하고 데이터 통합을 누르신 다음에 첫 행과 왼쪽 열이 반드시 데이터가 동일하셔야 되고요. 그 안쪽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추가하시고 실기에서 배우신 대로 첫 행 왼쪽 열은 첫 행과 왼쪽 첫 열에 왼쪽 열의 데이터들이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이때는 사용할 레이블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 값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동일할 경우 위치를 기준으로라는 거는 이 첫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들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사용할 데이터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이름표를 사용하면 항목으로 기준으로,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3월, 2월, 1월 이렇게 다르게 해도 결과셀을 전체 드래그 하시고 통합을 눌러주신 다음에 범위를 전체를 드래그 하시고 추가, 전체를 드래그 하시고 추가, 전체를 드래그 하시고 추가. 그런 다음에 첫 행 왼쪽 열을 보고서는 들어가기 때문에 첫 행과 왼쪽 열의 이 데이터들이 형태 다르더라도 이 첫 행 왼쪽 열을 이용해서 찾아서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데이터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이름표를 사용하면 항목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실기에서 배운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행렬 숨기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숨겨진 행이나 열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지정한 후 행높이나 열 너비를 조절해도 숨겨진 행이나 열은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 30번에다가 하겠습니다. 30번 시트에도 해보겠습니다. A열 시트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열이 숨겨져 있는데요. 숨겨진 행이나 열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지정한 후 행 높이나 열 너비를 조절해도 숨겨진 행이나 열을 나오지 않는다는데 이렇게 열 너비 이렇게 조절하면은 숨겨진 것도 표시가 되죠. 행 높이나 열 너비를 조절해도 숨겨진 행이나 열은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A1셀의 행이 숨겨진 경우 A1셀이에요. 여기를 숨겨보겠습니다. 또 숨기기. 여기서 A1셀의 행이 숨겨진 경우 이름 상자에 A1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 후 홈에
셀에 서식에 숨기기 및 취소해서 행 숨기기 취소를 하면 A1셀이 화면에 표시된다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름 상자에서 먼저 숨겨져 있기 때문에 A1셀을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면 그 셀을 가리켜요. 홈에서 여기 서식에 숨기기 및 숨기기 취소에서 행 숨기기 취소를 누르시면 왜 안 나올까요? 홈에 서식에 숨기기 및 취소에 행 숨기기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열을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을 일행을 숨겼어야 되는데 열을 숨겼기 때문에 열 숨기기 취소를 눌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행 숨기기 취소를 해놓은 거군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행 숨기기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열을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숨겨진 행이나 열은 인쇄시 출력되지 않고 했으니까 숨겨졌다는 거는 모든 기능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2번 정도만 한 번만 더, 제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일행을 숨겼죠? 네, 숨기고요. 여기서 다시 A1셀 가리키고 홈에 서식에 숨기기 및 취소에 행 숨기기 취소.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는 제가 열을 숨겨서 그렇습니다. 32번입니다. 도너적 찬트의 도넛 구멍 크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은 이 도넛의 구멍이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계열이죠? 그러면은 32번을 클릭해서 더블 클릭 따다 그러면 여기 보면 도넛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데 요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서 조정한다. 33번입니다. 다음 중 매크로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33번에다가 또 매크로를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눈금선 지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를 이용할게요. 확인, 이미 있어서, 제가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 실행자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매크로 대화 상자예요. 이 매크로 대화 상자는 Alt F8을 이야기하는 거죠. Alt F8. 매크로를 기록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매크로 보기 대화 상자를 여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매크로를 연결해 놨으니까 Alt F8을 누르면 이렇게 이게 매크로 보기 대화 상자예요. 이 키를 이 대화 상자가 나오게 하려면은 Alt F8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을 때 지금 보임으로 돼 있으니까 실행 단추를 누르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Alt F8을 눌러주시고 한 단계씩 코드 실행. 여기 보면은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션에서 매크로 실행 과정을 단계별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탁 누르시면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 F8을 눌러서 3번에 보시면은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 실행 명령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여기 위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뭐 그냥 매크로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를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이 실행이 되면서 작업이 되네요. 근데 여기는 이게 틀린 거네요. 음, 비주얼 베이직이 비주얼 베이직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코드 작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드 작성.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수정할 수 있다. Alt F8을 누르고 여기서 옵션을 눌러주시면 이제 바로가기 키를 수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34번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시트 탭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에 요 페이지 설정 요 자세히 탭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고 여기 나오는 시트 탭을 클릭하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 행렬 머리글을 선택하면 틀 고정으로 지정된 영역의 왼쪽 열과 위쪽 행이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행렬 머리글을 체크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시면 원래는 행렬 머리글이 인쇄가 안 되는데 여기 행렬 머리글이 인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네요. 여기가 아니고 행렬 머리글이 인쇄가 돼요. 행렬 머리글, 행렬 머리글 인쇄. 원래 기본적으로 행렬 머리글은 인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모든 페이지에 반복 인쇄할 인쇄 제목을 지정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기 들어가셔서 시트 탭에서 여기 인쇄 제목은요. 여러분 제가 인쇄 요거를 지우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은 총 9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다음 장으로 넘겼을 때 이 앞에는 첫 행에 첫 행이 이 필드명이 보이는데 다음 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필드명 같은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 행위라든지 특정 열을 모든 페이지에 인쇄하고 싶으실 때는 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이 자세히 탭을 눌러서 시트 탭에서 인쇄 제목에서 제가 반복할 행으로 해볼게요. 3행을 이렇게 딱 고정하면은 이 뜻은 3행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인쇄 미리 보기를 딱 눌러주시면 다음 장으로 넘겼을 때도 이 필드명이 아이고 여러분 잠시만요. 요, 요 필드명이 이렇게 인쇄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 인쇄 위치를 시트 끝으로 지정하면 가장 마지막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쇄 파일이 있을 때 컨트롤 F2를 누르면은 컨트롤 F2를 누르면은 인쇄 미리 보기죠. 인쇄 미리 보기 컨트롤 F2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어, 기본적으로 메모는 인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시트 탭 가시면요. 여기 메모가 기본적으로 없음으로 되어져 있어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시트 끝이었죠?
시트 끝에 이렇게 해놓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총 3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이렇게 시트 끝에 마지막에 이렇게 메모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시트에 표시된 셀 눈금선에 인쇄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에 이렇게 눌러주시고 시트 탭에서 요 눈금선을 체크하고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원래는 요 주변이 테두리가 사람이 넣는 테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인쇄가 안 됐는데 그 테두리를 넣은 부분 주변에 이렇게 눈금선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입니다. 다음 중 여러분 요거는 콤보라고 안 하고 요즘은 혼합이라고 해요. 혼합 형태로 콤보 아니고 혼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혼합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차트 모음이 아닌 것은 자 제가 35번을 여러분 차트를 이중축 혼합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 상태에서 차트를 계열을 하나 클릭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혼합축에서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여기 보여지는 이런 차트들이 차트를 표시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세로, 가로, 꺾은 선형, 영역, 원형, 분산, 방사형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에 보시면 세로, 가로, 원형, 꺾은 선형, 가로인데 표면형은 좀 전에 없었죠. 여기 보면 세로, 가로, 꺾은 선형, 영역형, 원형, 분산형이 있고 방사형이 있어요. 그래서 혼합형 차트에는 표면형 차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중 사용자 지정 목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렬 기준이 셀색, 셀 아이콜, 글꼴색인 경우 사용자 지정 목록을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사용자 지정 목록은요. 셀색, 아이콘, 글꼴색이 아니라 값입니다. 값. 정답은 1번이에요. 36번을 해서 전체 드래그 데이터의 정렬을 눌러주고요. 여기 보면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은 셀 값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셀색으로 바꾸면 여기 색깔, 이제 셀색이라서 여기 보면 색깔은 위에냐 아래냐 밖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면 다른 통합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레지스트리에 추가된다. 즉, 레지스트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만든 것들을 담아놓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갖다 쓰실 수가 있죠. 이걸 전체 드래그 하시고 데이터의 정렬을 눌러서 필드명을 구분으로 하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눌러서 이렇게 노트북, 엔터, TV, 엔터, 컴퓨터 이렇게 추가하면 추가하면 이렇게 아이고 뭐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나 봐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목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통합 문서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갖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레지스트리에 추가돼요. DB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목록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드래그 하고 지면 그거를 구분을 할게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누르면 여기 제 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1월, 2월 값을 이거는 수정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거라서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 텍스트 또는 텍스트 숫자 조합이 포함될 수 있다.
아, 그럼 혼합 데이터는 다 되죠. 얘도 혼합이잖아요. 다 할 수가 있어. 사용자 지정 목록은 이제 혼합 데이터도 되고, 이런 문자도 되고요. 숫자도 다 하실 수가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총점 필드를 이용해서 순위를 계산하였다. 다음 중 이 4셀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랭크 함수죠. 37번입니다. 자, 순위를 구해볼 건데요. 먼저 는 랭크 함수는 랭크점 EQ죠. 넘버가 기준값 점수 하나고요. 그 다음에 래프 범위, 그 다음에 오름차 순위냐 내림차 순위냐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점에 대한 넘버 하나를 위에 찍고 방향키 아래 내리시고 래프 범위, 총점의 범위 안 보이니까 거꾸로 드래그 하세요. 이 전체 범위는 바뀌면 안 되죠. F4, 콤마 큰 수가 1등이니까 내림차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이렇게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네, 좀 별로 문제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인수를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라고 했죠? 여기 요 오더를 생략하시면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8번입니다. 홈의 편집의 찾기 및 찾기를 선택하여 표시된 대화 상자에 찾을 내용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였을 경우 검색되는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물음표라는 거는 한 글자를 뜻하는 거라 했죠? 그러면 3으로 시작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38번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삼성 주식회사, 김삼보 주식회사, 김삼보 주식회사 비하를 해놨어요. 그래서 홈에 여기 찾기 및 선택에서 찾기 대화 상자를 누르시면 이제 찾기가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옵션을 눌러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3 물음표 주식 회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엔터를 하면요, 6글자인데 다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또 3 물음표 같은 경우는 두 글자잖아요. 이것도 다 찾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실무에서 쓰실 때도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하려면은 전체 셀 내용 일치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찾아요. 3주식 회사. 그러면 딱 6글자만 찾거든요. 엔터를 치면 그거 찾고 다음 거는 못 찾아요. 이렇게 보시면 못 찾아요. 그래서 전체 셀 내용 일치를 눌러야지만 내가 검색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전체 셀 내용 일치를 설정하면 3으로 시작하고 주식회사가 끝나는 6글자를 해주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머리글, 바닥글,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은 제가 39번을 여기다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기 페이지 설정 그룹에 자세히 탭 누르고 머리글, 바닥글을 눌러서 머리글 편집을 눌러서 여기다가 엑셀이라고 쓰고요. 이걸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가가 있어요. 텍스트 서식을 눌러주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서식으로 지정하시잖아요. 빨강색으로 입혀주고 미리 보기를 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빨강색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식을 지정할 텍스트를 블럭을 설정하고 가 단추를 클릭하여 글꼴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여기로 가도 되죠. 페이지 설정 눌러주고 시트 탭에 머리글 바닥글에서
머리글 편집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 요 가운데다 할게요. 요 그림을 삽입을 해줘요. 저는 여기서 인터넷에서 검색할게요. 로고라고 치고요.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여러분. 요걸로 해볼까요? 삽입을 하고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이제 화면을 이렇게 들어가죠. 조절을 못 해가지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이 단추를 클릭해서 그림 서식을 그림이 있는 구역에 커서를 넣고 이 붓단추를 클릭해서 그림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페이지 설정 가셔서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편집 얘를 꽝 클릭하면 여기에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뭐 제가 한 대충 한번 해볼게요. 50을 해주잖아요. 여기를 꽝 클릭해요. 여기 그림 서식이 활성화가 돼요. 확인하면 이렇게 크기가 좀 변경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처럼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입력해서 나와야 돼요. 가냐면 페이지 설정을 가서 머리글 바닥글에서 바닥글 편집을 누르고 요게 페이지 번호 하나씩이거든요. 가운데다 이게 탁 요걸 눌러볼게요. N 페이지 번호죠. 확인을 하면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번호가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페이지 설정 가셔서 머리글 바닥글에서 바닥글 편집해서 여기 앞뒤에다가 짝대기를 넣고 한 칸씩 이렇게 띄워주시면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머리글 또는 바닥글 내용에 N 문자를 포함시키려면 꺽대 N이 아니고요. N년선자 표시하려면은 N년선자를 이렇게 2번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페이지 설정,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로 할게요. 여기 지울게요, 제가. N 하고 확인을 가잖아요. 아이고, 확인을 가면은 표시가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위에 또 보시면 이상하게 나오죠. 이게 뭐가 표시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음. 두 개로 지가 이렇게 꼭, 두 개 표시를 꼭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표시가 돼요. 그래서, N 문자 포함시키려면 꼭대가 아니라 N연산자, N연산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음 수치의 각종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하여 클릭에 짝지어진 것은 원본이 요거예요. 자, 요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금액을 요렇게 하라고 했는데 0.0이니까 이 0은 정수를 나타내죠. 0이니까 선다인 표시 안 할 거고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이 돼요. 컨트롤 1을 하시면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다가 0.00% 이렇게 하시면은 곱하기 100이 되면서 0 자체가 한 단위 표시 안 하고 0이라는 거는 원본보다 원본보다 많으면 그 자릿수를 0으로 채워준다고 했죠. 근데 1, 2, 3, 4, 5, 6, 7인데 여기 필기 문제 자체가 여러분 거는 1, 2, 3, 4, 5가 빠졌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오타예요, 오타. 그 다음에 샵, 콤마, 샵샵 0의 콤마니까 세 자리 숨기는데 남는 게 1, 2, 3, 4니까 천 단위 표시하겠죠. 컨트롤 1, 샵, 콤마, 샵샵 0에서 쉼표 하나 달고 하면은 되는데 대신에 요 세 자리가 숨겨질 때 이 5가 숨겨지면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숨겨져요. 이게 모든 수는 5 이상이면 반올림 돼요. 1, 2, 3, 4가 아니고 1, 2, 3, 5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이게 아니고 5죠, 5. 0은 이걸 정수를 나타내겠죠. 션다인 표시 안 하겠죠? 컨트롤 1, 0. 그래서 0.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소수점 둘째자, 요 샵이 정수 나타내고 얘도 첨다인 표시 안 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인데 이 샵은 원본에 없으면 표시 안 한다 했죠. 컨트롤 1 해주고 샵 이렇게 하면은 원본 자체가 소수점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줘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네, 이것으로 스프레드시트 일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